반갑습니다. 그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내일 예보가 이제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맑더라고요. 그래서 태화강을 나가 보니까 정말 날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구름이 뭉게구름과 푸른 구름, 하얀 구름, 먹구름 이런 것들이 하늘을 수놓았는데요. 이렇게 파란 하늘은 정말 파랗고 하얀 구름은 하얗고 먹구름은 먹구름대로 그렇고 어떤 구름은 용 모양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름은 토끼 모양이기도 하고 구름의 모양도 참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태화강에 이제 함께 어우러진 구름의 모양은 그리고 우리 울산에 이렇게 고층 빌딩도 많잖아요. 주상복합도 많고 고층 빌딩과 강변으로 쭉 이어지는 고층 빌딩. 저기 국가정원 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좋잖아요. 산세랑 잘 어우러지고 가을이다 보니까요. 억새하고 갈대에 이제 꽃이 폈어요. 억새에 보면 그걸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억새 이렇게 나는 거 위에 나는 거 있잖아요. 회색으로 보면 하얗기도 하고 회색이기도 하는 이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이라고 해서 뭐 그런지 더 선명하고 맑았는데요. 그 꽃 피는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저게 갈대인지 좀 그 솜털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꽃무릇이 가해가지고 낮게 꽃만 쭉 피는 상사화처럼 꽃무릇이라고 이런 것들이 한참이 쫙 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 보면 터널에 보면 한 2달쯤 전부터 이렇게 석 달쯤 됐나요? 그 동굴식물 뭐 이렇게 박하고 수세미하고 뭐 뱀오이 뭐 이런 것들이 그 동굴식물들이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그 둥글게 했었는데요. 한 달, 2달쯤 전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히더니 지금은 열매가 너무 커가지고 박이 사람 머리통 2배 정도 되는 박들이 주렁주렁 매여 있고요. 수세미도 뭐 그 얼마나 이렇게 그 크고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좀 특이하게 색깔이 위아래 2층이 된 그런 박 종류도 있던데 다양하게 박 종류가 많고 너무 길쭉한 거 뭔가 했더니 뱀오이라고 오이인데 진짜 뱀처럼 생긴 뱀오이가 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일부는 이제 약간 썩어가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파리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시커멓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안 보면 후회한다. 저는 이제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거의 매일같이 봐왔는데요. 좀 인상적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놓는 것도 특이하게 그 터널 지나갈 때면 좀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끝물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같이 지나가는데 오늘 괜히 들어왔나? 저 옆에 꽃무릇도 굉장히 좋던데 꽃무릇이 지금 한창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꽃무릇도 구경 쭉 하면 좋고요. 이제는 갈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억새, 갈대 이렇게 그 꽃 피는 거 정말 좋아 보이고 그래요. 배롱이꽃, 백일홍은 이제 거의 이제 그것도 역시 끝물이고 아직도 많이 피어 있고 배롱이꽃이 이렇게 다 지고 나니까 거기 열매 같은 것이 맺히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꽃들이 뭐 백일홍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낮은 꽃도 코스모스 같은 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잔뜩 심어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태화강에 나가면 그냥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 태화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가 돼가지고 삭막한 건물하고 도로하고 뭐 차하고 이런 것도밖에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강변을 걸으면 정말 많은 것이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이니까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의 정원이죠. 저는 공유라는 말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공유한다. 이제 우리 사찰도 공유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가정원 같은데 태아 강변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는 공유하는 거잖아요. 국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또 국가가 관리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죠.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은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렇고 사찰도 그래야 된다. 교회나 성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나 성당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낯설고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은 잘 안 가는데요. 절이라는 곳은 뭐 통도사든 해인사든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떤 절은 입장료를 내긴 하지만 시내에 있는 절들 중에는 이제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약간 낯설어서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기도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불자들이라면 내가 다니는 절은 공유, 우리 공공의 사찰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서 낯설어 하기보다는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존댓말을 없애야 된다라고. 존댓말을 없애야 된다고 해서 존댓말을 진짜로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존댓말이 가져오는 존댓말이 가져오는 장점이 무수하죠. 존댓말은 정말 이 좋은 말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댓말이 가져오는 폐해도 있다라는 거죠. 존댓말의 반대말은 하대죠. 하대말. 하대말은 없고 존댓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에는 하대도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존댓말, 그냥 보통말, 그 다음에 하대말, 뭐 이렇게 하대하고 뭐 존대하고 이래 되면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차등이 차별지게 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이 서로 차등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는 권력자가 되고 이렇게 자식은 종속자가 되고 자식은 부모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윤리가 생기고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훈계하고 계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생기죠. 사실 자식은 자식대로 임무를 다하고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면 괜찮습니다만 요즘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21세기가 지금 2021년도 아닙니까? 2021년도에 아동학대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좀 근데 더 심해진다고요? 저는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차별에서 생기는 것도 큰 요인이다. 계급화된 곳은 폭력이 있을 수 있다. 폭력이 있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이렇게 도리를 다하면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어리고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 반말을 하잖아요. 존중하는 게 아니고. 또 자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도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내. 그리고 이제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그러면서 부모가 다시 교육시킨다고 화를 내요. 그럼 이게 이제 학대가 되는 거죠. 학대의 시초예요. 어른들은 윤리를 잘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아들, 딸들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근데 어른이 실수했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자식이 실수하거나 이래 되면 이런
보르장머리 없다는. 그래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더 이제 이렇게 예절 이걸 더 따지게 되는 게 상하 관계예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잘못하면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면 지 맘대로 안 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가 출근을 안 하면 이게 노동자 윤리를 막 따지게 되죠. 노동자가 이렇게 월 급여를 받아먹는 사람이 급여를 받으려면 돈을 받으려면 남의 돈 이렇게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의 윤리를 엄청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에서도 많이 그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직장 상사가 노동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계층이 있다라는 상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생기는 그런 폭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남녀 사이의 이런 갈등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간의 여인들이 참 불쌍한데요. 사실 파슈툰족의 파슈툰 왈리에 의하면 또 이슬람의 이제 어떤 율법에 의하면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이슬람 율법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래요. 상속에 대한 문제도 여성에게 이제 3분의 1 또는 2분의 1의 어떤 상속을 하도록 율법에 적혀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속이라는 게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이 동등하잖아요. 지금 율법으로 생각하면 남녀 차별이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생각해 준다고 그래도 상속은 이만큼 여성이라 하더라도 3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 그렇게 여성들을 생각해줘서 보호받고 뭐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줘서 해냈지만 나중에 법 해석자들은 그거 봐라 여성이 못하니까 남자보다 못하니까 율법에서조차 여성을 좀 덜 유산조차도 덜 받게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성이 옛날에는 위험했죠. 밖에 나가면 이제 남성들이 어떤 남성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을 같이 데리고 가야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아니 되게 좋잖아. 존중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귀하니까 여성이. 그러나 지금은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면 지금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때잖아요. 지금은 아프간이든 어디든 전 세계가 이제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누구나 혼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하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보호라는 수단이 오히려 지금은 차별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이제 부르카를 하고 다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완전히 여성을 성차별하는. 저는 아프간에 이렇게 여성들은 밖에도 뭐 돌아다니지만 집안에서도 힘들겠다. 그런 이제 계층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이 차별 문화가 심하면 차별받는 사람은 폭력에 시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남편은 부인을 억수로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린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폭언을 하는 이런 거 무시하고 폭언하고 이런 것들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이런 때 여성들과 남성들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성들이 많이 맞고 다니는 맞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남녀가 이제 성이 거의 평등해져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성 힘이 여성보다 세기 때문에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여성이 이렇게 밀려서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 사회적으로 여성이 더 불리해지면 경제생활하기가 더 불리하고 또 사회생활하기가 불리하고 또 이렇게 계층적으로 차별이 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이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부모한테 맞는 것보다도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종속 이렇게 상하 관계로 계급 간의 관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절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도 스님과 신도 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상부상조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 평등하고 상부상조의 관계고, 남녀 간의 관계도 상부상조 평등한 관계고, 직장에서 고용주랑 노동자랑 사실 평등한 관계, 상부상조의 관계여야지 서로 이렇게 그 재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창조적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존중받을 때 능력이 더 개발되고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창조적이고요. 그런데 차별받고 하대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무시당하고 이래 되면 그러면 이제 창조적이 되지 않고요. 계속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화난 상태가 되고요. 유능하지 않고 무능해져요. 저는 이제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출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백분율로 보면 특출난 사람은 5% 정도 될 수 있다. 5% 이내다. 뭐 1, 2%, 2, 3%는 특출나다. 진짜 무능하다. 5% 이내라고 생각해요. 뭐 타고날 때부터 IQ도 안 좋고 일머리도 안 좋고 진짜로 최저인 사람도 있죠. 그것이 사실 많지 않다. 1, 2% 또는 많으면 5%다고 생각하고요. 90%의 사람은 거의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그 선방에 다니면서 수행을 이렇게 해왔는데 나름 이제 상황들이 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 부정적이고 나빠진 이런 상황들보다는 대체로 저를 돕는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 됐지.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포갑적이고 무시당하고 또 그것이 20대가 돼도 포갑적이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부정적이거나 뭐 굉장히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내가 잘나서 뭘 잘 해낸 게 아니고요. 주변에 많은 도움들이 있어서 좋은 상황이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여기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그 황룡사란 절에 주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폭력에 시달리게 하고 이렇게 상황들이 나빴다면 그러면 저도 찌질이가 돼 있었을 수도 있죠. 뭐 맨날 자살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중받으면 유능해지기가 쉽다. 지금 무능하다고 여기는 아들, 딸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이러면 그러면 내부터 반성을 해보자. 그를 존중을 해준 적 있냐? 그를 기가 살게 해준 적 있나? 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기가 쉬운 곳이기도 하죠. 절은 스님과 신도, 이것도 역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스님이 윗자리고 신도가 아랫자리고 이렇게 상하 개념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님은 시키기만 하고 신도들이 잘못하면 막 혼내고 신도들은 괜히 사실 눈치나 보고 스님의 이걸 이래 되면 참 안 좋습니다. 그 잘못된 사찰이죠. 스님도 신도를 존중해주고 신도도 스님을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오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차별심이 마음에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남을 무시해요. 좀 가난하고 뭐 이렇게 지위가 낮고 그냥 서민들 아이 저 버러지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속으로 이렇게 나는 대단해. 그러니까 나는 그 존중 받아야 되고 당연하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아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으면 스스로가 위축돼요. 스스로 위축돼서 자기가 이제 오죽 못나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존감이 푹 떨어져 있고 비관적이고 무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자기가 잘나는 것도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닌 것일 수 있는데 나이가 남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무슨 그것이 계급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이가 차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하는 말. 어디서 배워먹었느냐 이러면서 계급 사회에서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런 계급에 더 이렇게 민감하고요. 그거는 이제 남성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문화가 우리 세상에 많이 침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문화 아니더라도 아주 고대로부터 전쟁이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었고 또 봉건주의라는 것이 사실 계급 문화 아닙니까? 이제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또 신하에는 신하가 된 자가 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 있고 그런데요. 옛날 고을 원님들 사또한테 얼마나 그 국민들이 시달렸겠어요. 양반들한테 서민들 많이 시달렸고 그 왕들한테 신하들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차별주의적 문화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뼛속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많이 평등해졌는데요.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고찰이 없이 그냥 너와 내가 평등해 이런 식이 되면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자극당하거든요. 더 내가 남보다 더 부자야. 가진 것이 많아. 이것이 성취되면 그럼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욕망이 성취돼서 생기는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 집착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우월한 대우를 받고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니까.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을 그렇게 명품에 집착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명품 뭐 구두고 뭐 옷이고 뭐 가방이고 이런 명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우월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좋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차별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미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자존감이 푹 떨어지고 예쁜 사람은 자존감이 푹 올라가고 이것도 차별심이에요. 이렇게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지 형태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좋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우리는 계급처럼 그렇게 되어 보여지거나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형상이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약이석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내라라고 그렇게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이 존재에 대한 귀중함, 우리 생명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생각이 벗어나야 되고 소유가 많고 적고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관념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모에 대한 이런 것,
그리고 힘이 더 세다 작다, 달리기를 더 잘한다 못한다, 권력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차별심에서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을 봐도 자식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또 약자를, 뭐 노약자죠, 약한 사람들을 봐더라도 이렇게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죠. 우리는 은연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져요. 은연중에 해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약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차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폭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고생이 많으시니 밥이라도 한 끼 더 대접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고운 마음 좋잖아요. 어린 아이들, 우리의 꿈나무니 어린 아이들에게 무조건 지원해줘야겠다. 장애를 가지신 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해드려야겠다. 성불하세요.